자, 첫 번째 시간 뉴스민 타임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민의 함께할 기자는요, 이상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뉴스민 공식 못된 질문러 이상원 기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로 취재 맡고 있는 부분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주로 홍준표 시장님 취재하고 있어요. 홍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다른 걸 못 하고 있어요. 시장님 취재하느라고. 1대1 마크를 하고 계시고. 홍 시장님만 취재하고 있어요. 못된 질문을 하신 우리 못된 질문러 이상원 기자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대구가 잔치집 분위기인데요. 어제 지난주부터 지난주 주말부터 이번 오늘까지 잔치집 분위기인데 그 잔치집인 이유가 TK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주에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관련되어서 내용도 잠깐 살펴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여기저기 지금 현수막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도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 자, 어쨌든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우리 지역에는 호재다. 뭐 이건 뭐 대세적인 의견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우리 대구가 얻은 것도 있겠지만 또 잃은 것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이게 여러 가지 층위로 좀 살펴보기는 해야 하는데 일단은 다 제껴놓고 홍준표 시장이 이 TK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미래 50년은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합 신공항을 만들게 되면 진짜 대구는 미래 먹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하셨고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된 건데 홍 시장님 말이 된다 치고 이제 대구 미래가 50년이 밝아진다 치고 그러면 그 밝아지는데 이번에 법이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대구시가 얻고자 하는 게 이만큼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요 정도만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반의 성공 정도? 제가 객관적으로 현재 스코어로는 반의 반. 이제 채워야 할 게 한 75% 정도 있는 거죠. 앞으로 채워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법이 어쨌든 골자로 삼고 있는 것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뭐 그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같고 또 홍 시장님이 계속 좀 염원하던 거는 어쨌든 활주로 길이를 좀 늘려가지고 그렇죠. 큰 비행기가 드나들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좀 괜찮아졌고 어떤 거는 또 좀 아직까지는 못 얻어내고 이렇게 구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법률안에 담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의조항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임의조항. 좀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게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기 마련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국비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법률안이 들어갔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후에 실제로 국비 지원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는 또 지난한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아무래도 기재부는 이번에도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비토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 법이 심사되는 국회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에서는 반대하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게 걸림돌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법,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기재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에 국비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계속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대구시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협상으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봐도 일단은 절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0점이 깎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홍준표 시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주로와 관련되어서도 대구시가 담아내려고 했던 본문의 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추공항이고 둘째는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할주로. 가장 큰 비행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활주로가
예. 그 내용을 법안에다가 명시해서 박아 넣으려고 했는데 예. 그 내용들도 다 빠졌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차후에 국토부에서 예. 공항 설계와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예.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 대구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예. 이후에 국토부와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국토부가 뭐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이게 그렇게 큰 할주로가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내버리면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할주로를 대구시는 얻을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기대했던 미래 50년을 물을 활짝 여는 공항이 들어설 수 있을까? 그것도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층위가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네. 국비를 지원을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활주로를 아주 길게 해가지고 대구에서 미국, 대구에서 유럽 마음껏 장거리 뭐 동남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많이 띄울 만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활주로도 길게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맞춰서 국비도 더 지원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뭐 정부가 평가하기를 아이 뭐 대구 경북 지역에 뭐가 그렇게 멀리 갈 비행기 수요가 있어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면은 국비 지원의 범위도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활주로 길이가 일단은 핵심이긴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비 지원은 요새 원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 비용 증가가 하는 다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국비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활주로의 길이일 텐데 그러다 보니 대구시는 6월 달에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타당성 조사 안에 말씀하셨던 그런 수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갈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항의 어떤 역할에 대한 평가가 나올 텐데 그때 국토부가 그렇게 평가해버린다면 대구시로서는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특히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 인천공항도 인천공항이지만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보다 1년 빨리 개항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대구시는 현재로선 가덕도와는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겹치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그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현재로서는 1차 관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노선이 생겨가지고 활주로가 생기고 노선이 장거리 노선이 많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요 조사라면 별로 없다 수요가. 그렇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본회의에서 어쨌든 이번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의회에 200명이 넘는 250명 가량의 의원들이 재석을 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230명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반대가 한 9명 정도가 반대를 했고 17명이 기권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대 의원을 확인해 보니까 5명이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정의당 5명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 5명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고 전원 반대했네요. 전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당은 이 건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라는 게 당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론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내용을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본다면 심상정 의원이 또 이 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때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라는 게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특별법으로 여러 특혜를 담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건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혜다. 지역에 대한 특혜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봤던 거는 기권한 의원들이기도 했는데 기권한 의원들 중에 2명이 국민의힘의 부산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대구시가 조호영 의원을 통해서 그 이번에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 절대 다수가
그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서명을 안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산 지역의 반대 여론이 꽤나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어져 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법 처리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다른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긴 했는데 서병수 의원과 이현승 의원이 기권하는 표를 던진 건 아무래도 아직 부산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견제하는 여론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싶어서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거나 또 공항의 수요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부산 쪽에서도 여론이 계속 견제가 들어오는 걸 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여론이 계속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우리 대구 경북에도 신공항 추진이 있지만은 광주에도 신공항 추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혹자는 특별법을 각자 영남의 특별법도 통과, 호남의 특별법도 통과, 거대 정당들끼리 하나씩 그냥 딜을 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이제 정의당은 거대 정당이 양당이 아니니까 이제 그 자기네 소신대로 이걸 자꾸 국비를 갖다가 이런 사업, 지역 사업에 하면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뭐 모든 지역이 다 국비 다 지원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또 표명하고 그런 구도가 된 것 같네요. 자, 기사를 보면은요. 실질적인 우리 기자님의 기사를 제가 봤더니 실질적인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 챙겨야 할 과제가 남았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실질적인 중추공항 홍준표 시장님이 몇 번 언급하셨던 건데 과연 그 남은 과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던 그 6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중으로 대구시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데도 그 바탕이 될 거거든요.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도 그 내용들이 있어야지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로 공항을 지을 거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항이 대구시가 희망하는 만큼의 수요가 안 나온다라고 국토부 조사에서 나온다면 대구시 입장에서 진짜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홍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실질적인 중추공항 역할을 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가 짧아져서 뭐 다양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수 없는 공항이 된다면은 그걸 중추공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제일 핵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중추공항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항 규모가 돼야 그에 맞춰서 파생되는 뭐 기업의 유치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전제에서는 반드시 이제 수요 조사가 잘 되어서 뭐 이렇게 중추공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큰 활주로를 만들 만한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거야 뭐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가타부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대구 입장에서는 대구의 명운을 건 정책이라고 홍보는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데 시민들의 관심이 정치권의 관심에 비해서는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저희도 뭐 만나보면은 아직도 공항을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막 이전한다 그러면은 그걸 왜 이전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는 이제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은 그렇게 시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번 얻어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런 걸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이런 스타일로 가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일단 뉴스민 타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더 심도 깊은 TK 신공항 특별법에 관한 기사들은 이상원 기자님께서 많이 쓰셨으니까 뉴스민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심도 깊은 이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요.